요새 국감장에서 정말 맹활약입니다. 얼마나 지금 피곤할까요? 로구 여신에서 컴퓨터 강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대법원에 로그 기록 내놓으라고 했다가 지금 온 국민을 로그 열풍에 빠지게 한 로그 여신 박은정입니다. 지금 국감 진행 중인데 매불쇼 시청자분들 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네, 아유, 진짜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워요. 자, 그리고 이분은 헌법원 왕 김정환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님은 동공 확장돼 있다고 하는데 몸 자체가 확장되어 뭐. 있는 김정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아, 몸 확장이 많이 돼 있어요. 네. 밥이 막 맛있나 봐요. 저 동공 확장 너무 부럽습니다. 네. 동공 쪽으로 확장이 안 돼요.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동공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으셔. 고맙습니다. 우리 뭐 말 나온 김에 그 컴퓨터 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을 앞에다 두고 컴퓨터 강의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컴퓨터 강의하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천대엽 이벤트 표정. 뷰어 명령어를 천대엽 입력하셔야 표정 보라고. 된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주세요. 천대엽 표정. 천대엽 표정 뭐라고? 저게 천대엽 처장의 표정이 제가 행정병이지 않았습니까? 행정병. 선임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렇습니까? 네. 저때 어땠나요, 아니,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처음에 받다 그랬어요. 5월 2일 날. 그래가지고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자문서를 보는 게 지금 형사법상 종이 기록이 원칙이어서 네. 전자문서를 따고 하면 뭔가 위법이 될 것 같은지 점점 전자문서 봤다는 말이 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 로그 기록을 추출하는 걸 몰라서 로그 기록을 못 내놓는 건가 해서 가서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종이 기록을 또 받는지 부분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 종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에. 맞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배웠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천대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문서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직접? 직접 얘기했어. 전자문서는 효력도 없는 거다. 박은정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 사건에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전자와 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편의상 그걸 갖다 보조수단으로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캔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약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얘기하지 말라. 이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 앞으로 가셔서 근데 이 종이 복사를 한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명도. 복사한 걸 본 사람도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대단히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심각하죠. 본인들이 전자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기록을 봤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불법이라고 본인이 인정한 걸 얘기하면 결국 이틀 만에 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네. 안 봤다는 게 일단 자백이라고 그렇죠. 자료 안 저는 보고. 생각해요. 예. 네. 법원이잖아요. 네. 법관분들은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스캔을 한 로그 기록을 가지고 만약에 기록을 봤다, 파일을 봤다, 또는 복사한 문서를 봤다, 아마 국감장에 그 문서 다 들고 왔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카트에다가 종이를 끌고 왔을 거예요. 맞아.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 민주당 이 민병두 전 의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복사를 했다고 하면 일반 복사기로 출력을 하면 7만 페이지 14명 거 하면 68일 걸린답니다. 고속 복사기로 하면 34일.
보고석으로 해도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복사만. 복사하는 데만 계속 복사를 하는 데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 결론 정해놓고 검토 보고서 가지고 이제 그 결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 정도 하고 이미 끝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네네. 게임이 끝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보니까 천대엽이 발언이 계속 자신의 발언을 배척시키는 발언을 또 하게 돼. 스스로. 스스로. 네. 요거를 또 그 박은정 의원님이 예, 국감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따로 또 정리한 게 있거든요. 천대엽의 발언 잠깐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5월 2일하고 5월 4일 다르고요. 5월 14일이랑 9월 24일이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5월 2일 보면은 모두 다 천대엽의 발언입니다. 모든 사건은 전자문서화가 된다.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간 것으로 확인이 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4일 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믿는다. 9월 24일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이게 본인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당이 아예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사실은 했던 말을 본인이 계속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자기들은 또 벌 수밖에 없으니까 3월 28일에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식 문건에는 사건의 기록을 4월 22일에 나눠준 것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건. 요 중에 저희가 메모 적힌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걸 조금 궁금해 했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네. 곽수산 씨가 제게 제보를 제보를 해줬어요. 했어요. 네. 그게 바로 김종환 변호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를 해석을 해주겠답니다. 저 이제- 문건 올리고 해석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인수인계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 기록 같은 경우는 다 종이로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민사 행정 나머지 사건들은 다 전자 파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인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기록 같은 경우는 종이 기록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인수인계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서는 언제 누가 이걸 인수인계했다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저 인수인계서는 글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례적인 거죠. 뭔가 지금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인수인계서에 지금 4월 22일이라고 나와 있고 위에 2차라고 써 있는데 2차는 저건 분명히 이제 대법원 1부, 2부, 3부에 2부에 이제 대법관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로 붙이거든요, 이름을. 2부에 차 대법관에게 가는 기록 인수인계서인데 인수인계를 하려고 봤더니 저 앞에 이제 숫자들은 이제 저 책 권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권수가 1권, 2권, 3권 나뉜단 말이에요.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만약에 실제로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록을 먼저 본다고 누가 가져갔었네요. 이걸 적어 놓은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예, 미리 본다고 가져간 걸로 하자라고 적었는지 일단 저기에 문장이 적혀 있는 자체가 이미 뭔가 절차에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저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대법원. 오, 네네. 가서 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것도 몰라요? 답을 안 해요. 누군지를 특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네. 그거 이 글자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걸 우리 그 국회에 냈잖아요. 네. 이 사건 기록 인수인계서를 내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처음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4월 22일 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필한 것이 아닌가.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런 의심이 좀 전 들어가지고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군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위에는 어느 대법관이 위인지 아니면 재판연구관이 위인지 위에 올라갔다는 게 어디에 올라갔다는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계속 계속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문서를 쓰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를 쓰고 우리가 사인끼리 계약을 할 때도 서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서는 숫자랑 이런 것만 쓰여 있지 누가 작성했다라는 거에 대한 칸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영수인 네.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문서 자체의 효력도 지금 없는 거고 그냥 뭔가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 그냥 이제 넘긴 서류에다가 밑에다가 뭔가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기록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죠. 네. 얘네들 그 내부 규정에 영수인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죠.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요. 근데 이게 없네. 없죠.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수인계서 자체는 원래 그동안 대법원의 그 관례 원칙대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기록 인수인계를 이날 하는 건 맞거든요. 네. 4월 22일 날 네네. 소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이미 기록은 대법관들한테 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저걸 쓴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드는 거죠. 사후 문건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4월 22일 날 기록이 간 게 맞는데 근데 왜 기록이 먼저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됐는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게 이래저래 된 굉장히 거야. 이례적인 네. 겁니다. 결국 이례적이죠. 본질로 돌아가면 이 재판 진행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일반적 재판 절차와는 달랐고 뭔가 저렇게 뭔가 문장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만큼 하여간 이 재판 진행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네. 그 두 분이 말씀이 맞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한 게 네. 이 대법원 재판. 입장은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의 심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네. 사건은 접수되면 무조건 다 전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작년 한 해 그 대법원에 접수된 24,044건 전부 다 자동 전합이 되면 그 사건들도 기록을 접수되자마자 받는지 그 자료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전압으로 된 게 그 0.1%도 안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죠? 한 해에 10건 미만, 10건 네. 남짓이라고 합니다. 24,000건 중에서. 네, 0.1%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모두가 전합이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래저래 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큰일 났네.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요 정도로 일단 잠깐 좀 조의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종편 애들은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뭐요? 이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직후에 대법원이 대법관들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는 알고 있죠. 예. 근데 회의 내용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걸 따져묻기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계엄 선포 당시에 조의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장면 우리 종편 수기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헌적이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헌 저게 그 국감장에서 굉장히 밤늦게 나온 발언이어가지고 그게 크게 지금 모든 분들이 네. 그 주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네. 저게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네.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 계엄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기각 사유가 위법성, 그러니까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법관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아울러 나아가서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내란 당시에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까지 엄청 연결이 중요하네.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심각한 인식입니다. 법원의 인식, 이 계엄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 맞죠? 저는 그 박성재 그 기각이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어떤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 정말 오.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어우, 야, 하거든요. 큰일이네.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뭐 도주 우려, 정말로 너 출석 열심히 하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긴 한데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한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형량이 가장 센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위법성 인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행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러면 그건 행위자마다 그 주의도가 달라지겠죠.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얘가 총을 쏘기 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아, 총 쏴도 돼요? 그러니까 쏘세요 해서 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소됐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너는 총 쏘는 거에 위법성이 없었다. 무죄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어요.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이 판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얘가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 그 독일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판례는 사실 법률의 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을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번 내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사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이네. 박성재 장관은 법률가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고. 큰일이야. 그날 국회에 시민들,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것이 불법한 계엄이라고 하면서 다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법관들은 이게 위법한 계엄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이대가 12월 4일 출근할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9 서부지법 폭동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니. 신중하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마치 토시까지 틀리면 이거 혼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아주 미친 발언이야. 이게 인식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번 박성재까지 박정호입니다. 이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 야, 심각하네. 그러니까 박정호 판사는 거의 지규현 판사 수준이에요. 이 영장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애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상민 장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거든요. 더 심한 구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냥 도주 증거인멸 우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24년 검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고 그게 걱정이 심지어는 되는 거죠. 윤석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그럼요. 있다는 그렇죠. 게 문제고 더 황당한 건 이 대법관인 이 천대엽 이 행정처장이 한 말이 합법적이었다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법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법원의 법관이에요. 맞아. 법관이 그 당시에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라고 왜 모르냐고 일반인도 아는데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기류가 이랬다는 거니까 대법원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송미령 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뭐 비상계엄 한다고 우리 국무회의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박성재 장관이 지금 이 비상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본인은 합헌적인 그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박정호는 진짜 심각한 게요. 네. 당시에 박성재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중에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맞아요. 박성재가 이렇게 X표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는 인식이 완벽하게 있었던 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 큰일 났네 근데. 그리고 이거 이미 증거 인멸도 했잖아요. 박성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600 원래 명.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이거 구속을 시키는 건데. 네. 증거 인멸을 이미 해버렸는데 문건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많은 지시를 이동하면서 막 내리고 합니까? 예, 많은 맞습니다. 지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뭔가 똑똑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회의를 할 때와 그다음 법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네. 회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네. 그 박상희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다 드러났고요. 그럼 대법원은 뭐 했는가? 저는 그걸 또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를 나눠도 부족할 판에 종편에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뭐만 문제 제기하면 그것만 다뤄요.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또 사진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것 갖고 지금 완전히 물타기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진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전날 우리가 대법관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법관당 75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대법관 집무실을 보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 대법정 간 것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법원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대법관 4명만 늘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법대에 왜 올라갔냐 하면 법대에 12명의 법관 자리가 있어요. 대법관 자리가. 근데 양옆에 2명씩 그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거기에 4명이 증가되면은 거기 앉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본 거예요. 2명씩. 그래서 4명을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서 안내 받아가지고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원래는 집무실 보려고 갔는데 평수 때문에 저기에 간 건데 주진우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왜곡해서 하는데 저것이 모든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 저것을 문제 삼고 저것만 있는 얘기하고 거예요. 있어요. 두 사람한테 네.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뭐 하냐고. 이것만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이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아마 국민의힘 보좌진 중에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 사진을 왜곡시킨 겁니다. 저것을. 그랬구나. 국민의힘 친윤 검찰의 굉장히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몰랐지? 아니 저는 뭐라 그랬냐면 국정감사 저 10번 해봤어요. 네. 근데 보면 다 이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먼저 피감기관에서 이 로드맵을 다 짜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협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보다가 여기 괜찮네 갑시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대에 올라서 사법을 짓밟았다는 네. 표현 자체가 맞아. 잘못된 거죠. 네. 법대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고 안 싶은 돼?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일반 국민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 보면 안 됩니까? 맞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희가 16명을 늘리면 대법정의 평수가 부족하잖아요. 대법관들이 앉는 자리. 그렇긴 하겠- 그런데 자기들은 4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양쪽에 2명이 다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법대에서 볼 필요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전대현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네. 보여주려고 더 늘어나면 의자를 좀 작은 걸로 하면 됩니다. 맞아. 목욕탕 의자. 네, 저렇게 의자가 클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그니까 법대에 네. 올라가는 게 아까 이렇게 예. 변호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종편에 내가 그랬어요. 이걸 또 물어보길래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전에는요 강대상이라고 그래 목사가 설교하는 장소에 예전에는 거의 못 올라가겠어 신성한 장소라고. 요즘은요 거기 가서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난리 쳐요. 예배할 때만 거기 그냥 목사가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뭔데요? 법대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 올라가면 안 되죠? 비어 있는데 올라가면 뭐가 문제인데 대체? 그 맞습니다. 장소가 뭐 신성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네, 가지만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에서 CCTV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보했냐면은 경찰
특수본에서 네.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내란 수사를 잘했습니다. CCTV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위증한 거 이런 것들이 풀리고 이 내란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나쁘게 했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못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 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왔으니까 검사가 수사를 잘하겠지. 그럼 경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하면 경찰이 잘하겠지. 지금도 잘해요. 네.